사타구니가 불편하고 허벅지 전면이 저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 뒷면이 저린 분들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리거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런 증상에 대해서 디스크 혹은 이상근 증후군 혹은 천장관절 증후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상근 증후군은 디스크와 증상이 아주 유사한데요. 엉덩이 뒷면과 허벅지 뒷면이 주로 저리거나 당기고, 심하면 종아리 뒷면이나 바깥쪽 면이 함께 저리고 당기면서 발바닥이 무디거나 두텁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과 디스크는요, 신경이 눌린 위치가 조금 다르다라는 차이점 빼고는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상에서도 오진이 되는 소지들이 많죠. 디스크는 척추 바로 옆에 이 공간에서 신경이 눌리고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 신경이 조금 내려와서 이 엉덩이에서 압박되는 거죠. 강물로 치자면요, 디스크는 강물의 발원지, 그리고 이 신경이 이렇게 강물이라고 치면 이상근은 조금 더 아래 하류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증상인 셈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요, 곧잘 디스크로 오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해도 증상이 확 좋아지지가 않죠.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을 물길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서 좁아져 가지고 물이 이 아래는 쫄쫄쫄 흘러요. 그런데 여기는 내비로 두고 여기만 자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해봐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 라는 분들 중 일부는요, 이런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 법과 함께 진단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고요, 마치 이상근 증후군처럼 다리가 저린 또 하나의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대요근 증후군입니다. 이상근 증후군과 대요근 증후군은 유사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대요근 증후군도 이상근 증후군처럼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 이고요. 디스크와 증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5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4번과 5번, 바로 아래 2개의 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디스크도 4번, 5번 사이, 혹은 5번하고 1번 사이, 5번하고 엉치뼈죠, 이 사이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확률이 70% 이상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신경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엉덩이의 뒷면과 허벅지 뒷면, 그리고 종아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좌골신경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리가 저렸다 하면 엉덩이 뒷면과 허벅지 뒷면의 저림이 주요하죠. 이렇게 좌골신경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그리고 4번, 5번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가장 주요하게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많이 사용하니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요근 증후군은요, 바로 2번과 3번 위쪽 허리에서 고장이 나서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신경은 이제 대퇴신경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이 신경이 지배하는 곳은 사타구니 쪽, 그리고 허벅지 전면이나 허벅지 바깥쪽, 그리고 무릎 내측, 이런 부분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주로 이 뒷면이 저리고 불편하다 하는데 반해서 대요근 증후군이 생기면요, 허벅지 전면이나 사타구니, 그리고 정강이 이런 쪽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허벅지 전면 외측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허벅지 쪽이 계속 뻐근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꾸 허벅지를 이렇게 통통통 치거나 비비거나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무릎이 뻐근하고 불편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대요근 증후군이 있다든지 혹은 위쪽 허리가 고장이 나면 무릎에도 통증이 생기죠. 그리고 앞쪽 사타구니랑 골반 전면이 좀 뻐근하고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어제 대요근 증후군 환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었는데, 이분은 허벅지랑 사타구니가 불편해서 안절부절 하셔요. 그리고 허벅지를 자꾸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쓰다듬거나 통통통 치시거든요. 이게 바로 대요근 증후군의 특징적 증상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함께 유발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대요근 증후군이 아니라도 대요근 자체에 긴장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시면 구부정한 느낌 때문에 불편하시고 허리를 자꾸 흔들어서 한참 펴줘야 그제서야 좀 반듯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요근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우리 허리에서 주로 고장이 나는 곳이 이 아래 4번, 5번이고요. 위쪽 허리 2번, 3번은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면 주로 뒷면이 불편하지 전면과 사타구니, 허벅지가 불편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그리고 대요근증후군은 이상근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로 오인이 되긴 하지만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린 것이 아니고요. 2번, 3번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이 척추 옆에 있는 대요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 사이에서 짓눌려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저림이라든지 사타구니의 불편감이 없어지지 않는 분이라면 대요근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요근증후군은 이상근증후군에 비해서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더 많은 피해를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상근증후군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요근증후군은 이름조차 생소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방법이나 치료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셈이죠. 제가 오늘은 대요근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사타구니가 불편하고 허벅지 전면이 저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대요근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 뒷면이 저린 분들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요근 혹은 장요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요. 대요근이라고 하는 근육 하나와 장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합쳐져요. 그러면서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되고, 대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신경이 이렇게 척추 2번, 3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근육 사이에서 이렇게 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요근 자체를 직접 풀어줘도 좋고요, 장골근을 풀어줘도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된 근육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지죠. 그런데 대요근을 직접적으로 푸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뱃속 깊이 척추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다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요, 배꼽이 여기 있고요, 배꼽 옆에 이렇게 깊게 지그시 눌러보면요, 허벅지 전면이 저리고 사타구니가 불편한 분들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여기를 막 세게 깊이 눌러서 아픈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아마 사모님이나 남편분한테 지그시 눌러봐 달라고 한번 해보시면요, 멀쩡하게 안 아픈 쪽보다는 아픈 쪽이 훨씬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배꼽 바로 옆에서 딱 요만큼이에요. 세 손가락 사이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되고요. 다리를 반드시 세워야 조금 더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고요. 이게 배가 눌려서 아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쪽은요, 다리가 저리고 사타구니가 불편한 쪽은 한쪽이 훨씬 더 많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스트레칭 해볼 부분은요, 여기는 이 대장 소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장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그나마 조금 더 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레칭해서 같이 좀 풀어볼 거예요. 여기 지금 만져보시면요, 골반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골반 뼈를 바로 요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타고 들어가면 만져지는 이 부위가 사실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부위고요. 이 부분이 대요근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스트레칭 해주셔도 다리가 굉장히 많이 편해지세요. 허벅지 전면 그리고 사타구니 쪽이 많이 편해지시니까. 여기 골반 뼈가 있고요, 여기 딱 뼈가 만져지거든요. 여기는 뼈가 없어요. 복부고 여기가 바로 뼈가 시작되는 부위인데, 시작되는 부위 바로 안쪽 여기 요만큼이 장골근입니다. 자, 장골근도요, 이 공으로 마사지를 해주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부 깊숙이 있기 때문에 대요근 자체를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으로 장골근을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요, 바로 여기 뼈 끝에 보면 여기 딱 골반 끝에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이 뼈의 바로 안쪽이에요. 뼈 바깥쪽이 아니고 뼈 끝에 제가 세웠거든요, 공을. 여기서 약간만 안쪽, 거기에 요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온폭하게 있으면요, 요 바깥에 쫙 붙인다는 생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눌러서, 여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요렇게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요근 마사지는요, 사타구니 통증 혹은 허벅지 전면 혹은 무릎의 통증, 이렇게 전면의 통증이 있을 때 유용하고요. 자, 그리고 대요근 자체를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부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공으로 대요근을 직접 풀기는 어렵고요, 대요근 자체를 직접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침대 위에서요, 한쪽 다리를 쭉 뻗으세요. 무릎을 쭉 뻗으신 다음에 요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허리가 팔처럼 쭉 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자극이 생기시냐면요, 허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부 안쪽에 깊이 당기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렇게, 앞다리는요 조금 더 앞으로 뻗어주시면 더 좋아요. 앞으로 쭉 뻗고요, 요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요가 자세처럼 당겨주시면 여기
안쪽에 있는 대요근이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은요, 보통 한 번 할 때 30초에서 1분 유지를 1세트로요 3에서 5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1분을 천천히 유지해 주시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공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세요. 공으로 누르는 부분도 한 번 누르면 30초에서 1분간 누르는 걸 1세트로요 3에서 5세트 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아침 저녁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이 힘드시면 저녁에 자기 전에 잠시 해주시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영상 보시면서 내일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상근의 위치는요, 우리가 엉덩이 옆을 짚어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고관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관절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살이고요, 여기 딱딱하거든요. 고관절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엉덩이 살이 끝나는 부분, 여기서요 이렇게 손을 수평으로 긋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딱 손가락 하나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이상근이에요. 그래서 다리 뒷면 저리시고 엉덩이 저리신 분들은요, 요렇게 해서 옆에 계신 사모님한테 혹은 남편분한테 지금 영상 보시고 한번 집어봐 달라고 그러세요. 누르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동일한 부위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오른쪽이 더 많이 아프세요. 뼈 닿는 부분에 손을 딱 대고요, 세 번째 손가락을 딱 대고 수평 그은 다음에 요만큼만 올라가시면 돼요. 요만큼.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상근은요, 여기 고관절 딱 뼈가 만져지잖아요. 동그란 뼈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육이고 여기부터 뼈가 만져지는 대퇴골두거든요. 이 뼈에서 수평으로 가서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이상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근처 눌러보면요 본인이 아세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공으로요 대퇴골두에서 수평 말고요 약간만 위쪽, 여기에 공이 닿도록 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이 부위가 닿도록 누워서 아픕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상근 스트레칭은 엉덩이랑 허벅지 뒷면 종아리에 불편감이 있을 때 해주시는 게 유용합니다. 이상근은 공 마사지가 가장 좋은데요, 공으로 마사지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렇게 이상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양반다리를 하시면요 벌써 문제가 있는 쪽 이상근은요 엉덩이가 뻐근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허리를 앞으로 굽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굽혀주시면 의미가 좀 적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허리를요 젖히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요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요렇게 숙여주시면 엉덩이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허리는 그냥 편하게 세우신 다음에요, 허리에 세울 때도 구부정하게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척추 운동들은요 다 허리를 약간 신전시킨 원래의 허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전시킨 상태에서 다리를요 반대쪽 손으로 깍지를 끼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반대쪽 방향으로 당기시면요 지금 엉덩이가 뻑적지근하거든요. 허리는 세운 상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유지를 하시는데요. 자, 하나, 둘, 셋, 59, 60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한 세트고요. 이 세트를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주시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시고 통증이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 두 번 해주시면 더 좋죠.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녁에 자기 직전이라도 한 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척추 환자 비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연령층은 점차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좌식 생활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디스크도 이상근 증후군도 혹은 대요근 증후군도 사실 이름은 모두 다르고 아픈 부위도 좀 다르지만요, 결국은 척추 주변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골반이 높이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바로 허리를 너무 오랜 기간 엉거주춤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가 기본이 되어버린 듯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 달 전에는 20살 대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서 사타구니도 아프고 허벅지가 저리다면서 찾아왔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대요근 증후군이어서 수술 없이 잘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이런 이상근 증후군이나 대우근 증후군처럼 근육 문제에 의해서도 디스크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겪는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엉덩이나 사타구니, 다리, 허벅지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리가 어느 위치로 저리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전면이 저리시면 대우근을,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뒷면이 저리시면 이상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